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일단은 지금 하여튼 뭐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 네. 잔치집인데 네네. 그래서 뭐 보조금이여 삭감되어라. 우리는 장땡이다. 정적다. 그렇죠. 장땡 잡았다. 네네. 거의 뭐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지금 장땡 잡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대선 직후에 우리 네.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휘영청 한번 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만 음. 일단 그래도 전제 조건은 전기차 보조금은 삭감된다. 네. 깔고 가야겠죠. 이건 뭐 트럼프도 얘기했고. 그렇죠. 폐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주지를 하겠죠. 예, 두 가지야. 이제 봐요.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거, 그 네. 7,500불인가? 예. 그거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그렇죠. 있고, 그건 줄어들 것 같아요. 음. AMPC인가? 그것도 여기 업체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배터리 업체들에게 배터리 주는 거. 그거는 폐지는 못할 것 같다는 중론이죠. 이미 뭐 공장 그 약속하고 세웠는데 그것도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네 그 지역구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 세 군데인가 지역구 세 군데가 다섯 군데 그런데 실제로 반대표를 던지면은 상원 그 하원 숫자가 네 군데 차이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바꾸면은 뒤집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오바마 케어라고 일기 때도 예. 반대해가지고 공화당이 내부 분열 나갖고 그거 안 된 거거든요. 물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억제를 시켰지만은 법안을 오바마 케어를 없애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AMPC에서도 법안까지 폐기는 못하는데 뭐 다른 식으로 하여튼 괴롭히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냥 그거 AMPC 말고 근본적으로 7,500불 주는 그거 자체는 전기차 보조금. 그거는 줄일 수 있죠. 근데 그걸 줄여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는 뭐죠? 테슬라는 네.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는 그렇죠. 게. 우리는 보조금 때문에 팔리는 차가 아니야.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지금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경우에는 한 군데가 좀 분석을 나름대로 시스터매틱하게 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예측한 것이 대충 이 회사의 가치는 자기가 지금 보는 가치에서는 1조 3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1조 3천억 달러. 지금 1조인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달러. 네, 좀 넘었죠. 1조 3천억 달러 했는데 그게 달러로 하면 390불 정도 네. 예측했더라고요. 1조 3천억 달러에 3천억 달러 정도는 기존의 기존의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한 180만 대, 200만 대 연간 팔리는데 네. 이게 계속 늘어나긴 하겠죠. 2030년에 3,300만 대까지 누적으로 팔린다. 계속 그렇죠. 120, 200만 대, 230만 대 이렇게 올라가면 누적하면 3천만 대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전에 판 것도 있으니까. 네. 그게 3,300만 대의 누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마진 지금 얼마 안 나오지만 그때 7, 8% 나오잖아요. 그거 뭐 계산해가지고 PER을 10배 줬어요. 그게 3천억 달러예요. PER 10배는 뭐냐?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업체가 4배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요타가 아마 10배 근처 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10배 일반적인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의 PER의 높은 쪽을 PER 10배를 2030년에 얘네가 200만 대 계속 한다. 이걸 가지고 가면 3천 몇억 불 나온다는 게 하나의 계산이에요. 나쁘지 않게 봤지만 뭐 황당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자율주행이란데 그렇죠. 두 가지죠. 네. 자율주행 그 FSD 그 Full Self Driving 네. 그거 패키지 2만 불인가 몇만 불짜리 그거 네.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비즈니스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6천 몇억 불을 했어요. 음.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팔려요. 계속 얘네는 계속 팔린 겁니다. 3천만 대 누적할 때까지 네. 2030년에 그때쯤 됐을 때 계속 올라가는데 그 FSD가 얼마나 채용될까? 자기네 자동차가 3천만 대까지 누적으로 팔리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 추가로 요금을 그쵸. 내야 되는 거니까. 그 22,000불 네. 아니죠 월별 하든지 그거 하는 것이 penetration rate 침투율을 60%. 오, 60%나. 지금 아니고 2030년에. 2030년에 파는 자동차 같은 거는 10대에 6개는 자기네 파는 거는 FSD를 채용할 거다. 자율주행을. 물론 그때 레벨은 지금같이 그 레벨 2가 아니겠죠. 예. 진짜 레벨 3나 4 이렇게 되는 예. 걸로 해서 했을 때 그 가치를 해가지고 60% 페니트레이션 해가지고 PSR을 여기 PER이 아닙니다. 매출로. PSR을 6배인가 줬어요. PSR을 6배인가 20배 아직 헷갈린데 PSR 엄청 줬어요. 그래서 한 게 6천 몇억 불이에요. 주당 매출보다 예. 한 주의 가격을 6배로. 6배인가 그렇게 주고 또 하나는 로보택시. 네. 로보택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보택시는 27년부터인가 한다는. 예, 그거를 30년에 아까 비슷한 거라 페니트레이션 20%. 다섯 대 중에 하나는 로보택시로 운영될 거다. 전 차종 중에 아니면 자기가 파는 자동차. 테슬라 차종 중에 다 모든 게 자동차.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그게 3천 몇억 불 이렇게 했을 때가 1조 3천억 달러예요.
그게 400불 좀 못 미치는 가격이에요. 그게 2030년을 타겟팅해서 예, 그거를 이제 현가로 현물 가격으로 이렇게 다 할인해 가지고 한 것이 그 어떤 애널리스트 예측인데 그뭐 60% 20% 페니트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FSD 파는 게 60%가 아니고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로보택시로 가는 게 15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 갖고 진짜 300불이 될 수도 있고 500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애널리스트는 중간 값을 체크한 게 한 400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국내 애널리스트. 예, 예. 근데 외국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 핵심이 뭐냐면은 페니트레이션이 높여지는 것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테스트하는 자동차의 숫자를 원래 2,500대였는데 10만 대까지 넓혀준다 그랬잖아요. 규제 완화한다. 네, 규제는. 그거는 원래 10만 대까지 넓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미적거리다. 했는데 해줬어요. 했는데 하면서 결국 기술인데 이게 사고가 안 나고 그렇죠. 스무드하고 보험 관계도 되고 이게 잘 됐을 때 10만 대를 열어준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돌발 사태가 나거나 다른 게 나타나면 10만 대 열어준 거 열어준 거고 실제 이상은.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그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 나타났어요.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나니까. 하지만 풀어준 거 자체가 엄청난 거다. 최소한 대통령이 4년 하는데 상원 하원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2년 동안은 주가는 먼저 선행할 거다. 나중에 현실 타결을 해보고 그렇게까지 안 되네라고 다시 실망할지언정 그런 심리가 지금 더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건 테슬라와 관련되는 건 일단 뿜어보고 보는 거죠. 앞으로 2년 동안 중간 선거 있기 전까지. 근데 2년 뒤에 중간선거에서 만약 변수가 나타난다면 또 다른 생각이 우리 1, 2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2년 뒤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뭐 이제 더 이상 재임이 안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완전 어차피 안 하는 그때부터는 거니까. 완전 레임덕일 텐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테슬라가 현재 1조 1000억 달러까지 올라왔네. 1.1조 네. 달러의 시가총액까지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1.3조까지 더 보이느냐 그다 여부는 15% 20% 나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등등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봇도 있고 FSD를 조금 전에 그 JP팡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 라이선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조 컴퓨터도 다른 회사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게 내가 뭐 이렇게 개방을 해주겠다. 물론 이제 돈 받고 네, 돈 받고 임대 서비스. FSD도 마찬가지야. 자율주행 기술 없는 회사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서비스 해줄게. 그런 것도 이제 또 같이 어느 순간부터는 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까지는 아마 애널리스트가 포커스 안 했을 거고 왜냐면 이거는 시장 가시성을 보여야 되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뭐죠? 그 자동차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죠. 그죠. 누가 먼저 이제 그래 우리 좀 해줘.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BYD하고 테슬라는 따로따로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마켓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에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GM 있고 도요타 있고 자율주행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그렇죠.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하고 왔다 갔다 하려는 애들. 그러니까 GM은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전기차 하는 건데 그나마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네. GM이 있고 도요타 있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네. 그 다음에 현대차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자율주행을 하려고 소프트웨어 하는 게 웨이모라고 있죠. 네. 구글 웨이모. 하는 거. 예. 얘네들이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죠. 그래서 GM도 뭐 웨이모랑 뭐 같이 한다고 맞아요. 뭐 계속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대차도 웨이모한테 뭐 신문 하려고 그러고 도요타도 현대차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GM 역시 하이브리드 없다 보니까 현대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2위 그룹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 모색들이 지난달 9월달 10월달 각각 신문에 났던 그런 거거든요. 완전 그쪽이 이제 합종 연행이 장난이 아니라서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그 정의선 회장하고 도요타 아키오 회장인가 네, 그거예요. 같이 이제 자동차도 타고 보스턴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도 도요타 연구소하고 같이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하고 테슬라 꽁꽁지다라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도 해보겠다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진짜 이게 사실 잘 현대차가 도요타랑 같이 손잡고 뭘 같이 한다라는 게 예전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뭐 북미든 어디서든 그렇죠.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맞습니다. 막 따라붙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확고한 전기차 1등이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측면에서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또 그렇죠. 이제 북미 지역에서 어떤 그 견제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합종 연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그걸 또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결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현지 생산 능력을 또 얼마나 네. 늘리느냐도 그렇죠. 그렇고 네.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인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일단 현대차 아까 그 합종 연행을 했을 때 레거드 터져 있는 게 뭐냐면 닛산, 혼다,
포드, 네. 폭스바겐 예. 별로 관심이 없었던 주식 맞죠? 예. 폭스바겐은 지금 뭐 구조적 난리친다고.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1등하다가 2등을 BYD에 뺏긴 거고, 폭스바겐도 기술력이 없어갖고 리비안한테 소프트웨어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닛산하고 혼다는 보조금이 아니고 마케팅비 많이 쓰는데 마켓시어는 늘어나지가 않고 줄어들고 있고, 얘네들이 마켓시어 잃는 것을 현대하고 네. GM하고 토요타가 가져가면서 규모를 크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강점의 하이브리드를 모고 갔던 간에 아니면 웨이모랑 같이 하든 자율주행을 갔던 간에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이 네. 중간의 이슈거든요. 네네. 이렇게만 하고 현대하고 기아는 당장에 그 아까 그 뭐죠? 그 보조금 그거 이슈가 되는 거니까 관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관세 받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외국 애널리스트가 얘기 나온 것이 최대한 했을 때 한 13% 정도 이익이 올해 대비했을 때 줄어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최근에 20% 이상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우려가 많이 반영됐다. 21만 원, 20만 초반 갔을 때 그게 지금 중론이에요. 그렇죠. 주가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내년도 이익이 만약에 진짜 10몇 프로 빠지면은 아마 PER로 한 5배 될 거예요. PER로요? PER로 5배. 현대차가.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네, 빠진다고 가정하고. 아, 실적이 빠진다는 가정하에 현재 보니까 안 빠지면 4.5배. 4.5배죠. 예. 4.5배죠. 그러니까 빠진다면 5배고, ROE하고 PBR 나왔을 때 PBR은 0. 지금 얼마야? 5배인가? 0.5. 예. 그렇죠. ROE가 10% 좀 안 돼,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합종 연행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니고 1등을 못 하더라도 이 3등 one of the top 3 or 5 안에 든다는 거를 믿음이 가면은 북밸류 0.5배, PER을 나쁘게 보더라도 5배 정도의 그 다음에 지금 그 뭐죠? 그 배당 수익률, 그 자사주 하는 거, 그쵸. 배당 수익률이 했을 때 아마 우선주는 엄청 좋은데 안 그런다 하더라도 한 6% 가까이 나올걸요? 그렇죠. 우선주는 더 많으니까. 5, 6% 이렇게 그리고 해서. 혼자 생각한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혼자 생각인데 우선주가 되게 많잖아. 네네네. 우선주 소각하면 어떡할까요? 거래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에 줄 배당금이 남겠죠. 그거 어디 있어요? 본주에다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이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대차 본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주를 매입 소각하는 것보다 우선주를 매입 소각을 해서 없애버리고 어차피 배당 주는 재원 우선주에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 본주 주주들에게 주면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 혼자 생각이신 거예요? IPO 이게 인도법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혼자 생각. 혼자의 생각이셨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도법인 IPO하고 나면 뭐 세금 돈 떼나면 많이 냈고, 3조인가 2조 몇천 들어온다면서요. 네네네. 그거 뭔가 해야 되잖아요. 주주 완화.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현대차는 항상 옛날부터 싸도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가 늘 있었고 네네. 그런데 PER도 절대 10배를 넘지 못했던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 2017년인가 18년인가 뭐 1억대 찍고 그 밑으로는 계속 성장률이 안 나오고 오히려 판매 대수는 다 줄고 있고 성장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였고 그런데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SUV나 고급차는 팔리면서 마진은 또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성장하는 기업인데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은 릴레이팅을 못 받았다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현대차를 볼 때 말이죠. 네. 마진이 높잖아요. 예. 마진을 더 높이는 방법, 그 계산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마진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합종 연회하면서 기술 투자하고 예.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M&A라든지 컬래버레이션 기술 투자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그 레거드 처진 애들이잖아요. 예. 얘네들 그러니까 현대 기아 합해서 현기차가 미국에서 한 10.6% 정도의 마켓을 갖고 있는데 요네들이 좀 마켓을 빼지면 혼자 생각인데 10.6%가 9% 내려가는 것보다는 10.6%가 13% 될 가능성이 높죠. 점유율 근데 모든 게 자동차 시장에 무너져요. 예. 뭐 교육이 안 되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고 뭐 개질하고 그래갖고 그 수요가 전 세계 한 9천만 대 파는데 9천만 대 갑자기 7,500만 대 안 팔려. 그럼 말짱할 건데. 그럼 뭐 다 필요 없죠. 근데 그럼 그렇게 다 필요 되면은 없지. 전기차가 더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영향을 더 받을까요?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다 이제 거의 미국 땅에서 만들려고 했고.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향보다는. 생각하면 아시는 게 네.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네. 전기차 전체에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 한 20% 차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20% 자동차 20%가 전기차인데 네. 20% 전기차에 20%가 전기차잖아요. 네네네. 전기차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60%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테슬라 날친다 갖고
그 전 세계 이렇게 하면 전기차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왜 비싸지죠? 보조금 안 주고 뭐 하면은. 네네네. 그럼 하이브리드 소비자. 차를 더 팔리겠죠. 아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도요타하고 현대가 나쁠 게 뭐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 밸류가 도망가질 게 뭐 있어요?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면 네. 전기차 사고 싶은데 테슬라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차 그럼 보조금 없어? 그럼 근데 하이브리드 이런 그거를 식으로. 만약에 미국에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 거 살 수 있겠죠. 왜? 자율주행차 되고 싸게 나오면. 그 테슬라는 그 관계없이 산다는 거야. 그럼 어디가 망가지냐면 이 아까 말한 그 애매모호한 업체들이 개박살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현대기아가 싸다는 거예요. 모색하는 것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혼자 못할 수 있는 도요타하고 GM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가 합병하고. 됩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근데 테슬라가 아무리 잘 나가고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최소한 개박살날 업체는 아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리고 전기차가 20% 비중이 1년 내에 40%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당수는 중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아까 390불이 목이 아니고 그 어떤 애널리스트 얘기한 거고 좋게 보시면 제가 초치는 게 아니고 500불, 600불 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 팔리면 돼요. 중국에서 전기차 1등이 누구죠? BYD죠. 예. 테슬라는 4등이에요. 마켓시어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자율주행 차를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중국 사람한테 확 해서 되면은 달라지죠. 왜? 그렇죠.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커지면은 그리고 그게 BYD나든지 중국 로컬 업체뿐만 아니고 테슬라까지 된다면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중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끄집어 오려면은 자기네 본토 미국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렇게 돼야지 중국에서 풀리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법은 미국에서 풀어주고 실제 먹으려는 건 중국에서 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 상상하는 사람이 400불이 아니고 1000불 간다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400불 가는 것도 아까 그 어닝 아까 그거 했을 때 지금 테슬라는 PER 100배입니다. 내후년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는 중국 거 끌어당기면 달라지는 거고 중국 거 끌어들이지 못하고 미국의 법적으로 해결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400불 이상 넘어가기는 쉽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현대차는 그런 의미에서는 망가질 회사가 아니고 더 오히려 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HBM의 뭐 폭발적인 거 대비했을 때 현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0.9배, 1.2배인데 현대차 0.5배라고 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 0.5배는 1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ROE 뭐지기 가서 0.5배가 0.7, 0.8배만 가도 50%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0.5배, 0.7 가능성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가능성 봤을 때 업사이드. 이게 훨씬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애다 이렇게 치부 버릴 주식은 절대 아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그게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갔더라? 뭐 한 26만 원 네. 갔던 주가에서 보는 거랑 21만 원대 주가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고. 그렇죠? 물론 이게 30만 원일 때 저희 얘기 안 하죠. 아. 에너지 목표 35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30만 원까지 갔었죠, 거의. 에너지 목표라는 건 실질적으로 2년을 못 봐요. 한 6개월에서 9개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자금이 유동성이 많지 않을 때는 곱하기 얼마? 0.8. 곱하기 얼마 0.8. 에너지 목표에서 0.8 하시는 게 현실적 여러분이 플레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2년 이상 투자하는 게 아니면. 약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한 20%는 디스카운트 해서 보자. 그럼 목표 주가 지금 35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네네네. 해보세요. 0.8. 한 31만 원 뭐 이런 거? 아니 85, 40, 38, 28, 28, 9만 원 나오죠. 아 그래요? 20만 원 후반대. 어. 그러니까 이전에 갔던 정도까지는 이런 아까 시나리오가 말이 통하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아까 너무 현대를 잘 다누면 50만 원 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50만 원. 그러니까 35만 원에서 보통 에너지 부르는 이유가 그런 거고 예. 그럼 자기 마음속에 전고점 가는 거. 28만 원? 이 정도로 전고점 28만 원이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정도로 목표로 해서 아마 내러티브를 할 것 같고 일단 그거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그걸 향해서 갈 수 있겠죠. 마치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아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1.7배 가면 이게 22만 원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갔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삼성이 들어오니 뭐 어떤 하니까 주가가 1.3배도 안 가고 있는 거니까 ROE가 아무리 안 나와도 20% 나올 텐데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중점을 봤을 때 그럼 현대차는 이 정도 ROE에 이 정도 쉬웠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현대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뭐 이상한 주식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